어느 날 밤,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있잖아, 내 친구가 직접 겪은 일인데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 들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지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확신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야기가 사실은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수십 개의 나라를 조용히 떠돌아다니던 이야기였다면 어떨까요?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민속학자들은 전설이란 것이 산골 마을이나 먼 과거에나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텔레비전이 있는 현대 도시에서 사람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믿고 퍼뜨린다는 생각은 당시 학계에서는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 통념이 깨지기까지는 한 사람의 집요한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얀 헤럴드 브룬번드. 유타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민속학을 가르친 이 학자는 어느 시점부터 학생들과 동료들이 건네는 이야기들의 남다른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진짜라는 보증이 붙은 이야기들, 항상 아는 사람을 통해 전해졌다는 그 이야기들을 그는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는지는 그가 발견한 것들을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브룬번드가 처음 포착한 패턴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이야기의 출처를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친구의 친구한테 들었다. 사촌 아는 사람 이야기다. 직장 동료가 아는 사람이 직접 겪었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항상 실제 목격자와 딱 2다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까워 믿음이 가지만 절대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는 그 거리. 그가 기록한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널리 퍼진 것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히치하이커 귀신 이야기입니다. 비 오는 밤 도로변에서 젊은 여성을 태워준 운전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뒷좌석은 이미 텅 비어 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오래전 그 길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브룬번드는 이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거의 동일한 뼈대로 채집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브룬번드는 수년간의 기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제목은 사라지는 히치하이커. 학술 논문집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대중서였습니다. 출판계는 반신반의했지만 책의 반응은 예상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라고 믿어왔던 그 이야기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돌고 있던 것임을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고 그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룬번드가 채집한 이야기들은 히치하이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 가전제품 안에서 동물이 말라붙어 있었다는 이야기, 자동차 뒷좌석 바닥에 숨어있다가 운전자를 노린 인물에 관한 이야기, 유명 식품에서 발견됐다는 출처 불명의 이물질 이야기들. 각각의 이야기에는 항상 내가 아는 사람이 직접 겪었다는 보증이 따라붙었고 바로 그 보증이 이야기를 사실처럼 느끼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브룬번드가 이 작업에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단순한 목록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이야기의 변형들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텍사스에서는 이런 형태로, 영국에서는 저런 형태로, 일본에서는 또 다른 인물과 배경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변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핵심 골격이 있었고, 브룬번드는 바로 그 골격이 이야기를 살아남게 하는 힘이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들은 시간과 국경을 넘어 살아남는 걸까요? 브룬번드가 제시한 하나의 실마리는 감정 공명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도시전설은 단순히 무섭거나 기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이미 막연하게 품고 있던 불안, 경계심, 혹은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낯선 일을 함부로 믿지 말라. 새로운 기술에는 위험이 숨어 있다. 커다란 조직은 믿을 수 없다. 이야기는 그 막연한 감정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합니다. 브룬번드는 도시전설이 단순한 오락 이상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체가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경계선, 다시 말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거나 저 집단은 조심해야 한다는 규범이 이야기의 형태를 빌려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전설은 집단이 자신의 두려움을 관리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브룬번드의 연구가 모든 것을 해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왜 어떤 이야기는 수백 년을 살아남고 어떤 이야기는 빠르게 잊히는가에 대해 그는 명확한 법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생존은 내용만큼이나 타이밍, 전달자의 신뢰성, 사회적 분위기에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조합이 언제 폭발적인 전파로 이어지는지는 아직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또 하나의 가설은 사회적 유대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람들이 도시전설을 퍼뜨리는 것은 이야기 자체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 내에서 연결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아는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 역시 왜 하필 그 이야기가 선택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이야기는 공유되자마자 소멸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도시전설의 속도는 전례 없이 빨라졌습니다. 브룬번드가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해야 했던 이야기의 변형과 확산이 이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닿습니다. 친구의 친구가 해주던 보증을 이제는 스크린샷과 공유 버튼이 대신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구조는 놀랍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출처는 여전히 모호하고 내용은 우리의 기존 불안을 정확히 건드리며 누군가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또 전달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사실처럼 느끼는 걸까요? 심리학 연구자들은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고 싶은 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몰입감 있는 서사 안으로 빠져드는 순간 비판적 사고가 잠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작동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브룬번드 본인은 이 질문에 대해 끝까지 단정적인 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은 이야기들을 해부하고 기록하는 것이지 인간이 왜 믿는지를 완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수십 년의 기록 끝에 그가 가장 확신하게 된 것은 어쩌면 이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욕망 자체가 어떤 사실보다도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며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번역됐는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브룬번드의 기록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 자체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